국회에서 손성필 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사태 당시 중요 용의자로 지목받은 것입니다. 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성필 대법관이 당시 서버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정지에 처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가운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의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보궐 결과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손성필 대법관을 포함한 2명의 대법관이 직무정지되면서 1명의 대법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1명이 제대로 된 재판과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지에 대한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KRB 뉴스 준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사에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 그것은 다름 아닌 신진호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제보에는 신진호 국무총리가 지난 야당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계엄을 하자는 논의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신진호 국무총리는 자신의 해임 한 건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것을 꺼려워하였는지 김시민에게 현재 4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인 상황이니 경찰청장 즉 국무위원의 자격을 주어 부결시켜라는 지시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진호 국무총리가 언급한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3일 이전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올리고 만약에 그분도 임명 못한다. 그러면 그땐 막 나갈까 합니다. 막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냥 장관 임명하겠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땐 행정부 비상이니 계엄은 선포해야죠. 19일 강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꼬집으며 이번에도 임명 못한다면 그때는 막 나가겠다며 행정부 비상이니 계엄을 선포해야죠 라는 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익명의 제보들, 그들 중에는 다름 아닌 김씨, 즉 김시민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22일 당일 제명된 이후 신진호를 향한 폭로가 터지고 직접 제보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제보한 내용들 중에는 김시민으로부터 수집된 제보가 또 다른 익명의 제보로도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김시민이 이 사건의 제보로서 중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남겼습니다. 여러 폭로와 제보가 제기되던 어느 날 신진호가 김시민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는 주장과 한 장의 사진을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실일까? 저희는 김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거 협박해서 사과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자료를 오후에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신진호입니까? 박도원입니까? 그는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24일 사과문을 작성하였던 것 자신이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사실에 반대되는 왜곡의 형태로 제보하였다며 신진호에게 사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보의 중심지였던 그가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수사는 엉키게 되고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서버와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 인원을 배나였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김시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희 방송국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신진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김시민, 강영현, 손성필, 이석환 등이 묶여 있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는 김시민을 향해 자신이 해임안에 가결될 것에 반하여 경찰청장 자리에 앉혀 해임안을 무산시키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영현과 이석환, 손성필은 계엄 논의했던 DM방 자리에 있었으나 이석환 전 국회부의장은 참가만 했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강 대통령은 계엄 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국민 담화 당시 사과합니다. 또한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듯한 뉘앙스도 언급했습니다. 손성필 대법관은 직무정지되며 끝내 27일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헌재는 인용하여 파면됩니다. 그런데 김시민은 제보자로서 여러 의혹들을 제보합니다. 사실상 용의자 선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김시민은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분노와 신진호를 위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고 돌변 자세를 바꾸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내었는데도 저런 반응이라니 라는 언급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끝내 손성필 파면, 대통령은 사과, 손성필과 김시민은 탈주로 사건은 종결되고 더 이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밝혀진 듯 하면서도 찝찝해진 게이트 사건의 결말,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KRB 뉴스 긴급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서버 그룹 홀더이자 의원인 김유빈 의원의 조사 끝에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석규 씨가 알고 보니 대선 게이트 중심에 서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김석규를 초대하였던 장성민 의장도 이에 엮이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난 지금 게이트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8월 20일 그룹 홀더이자 의원인 김유빈 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대선 게이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석규 씨라고 밝혔으며 긴급 서버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게이트 사건에는 자칭 대우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김석규 씨를 초대하고 또 선거관리 후보자에 임명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성민 의장이었습니다. 장성민 의원을 두고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이다 라는 등의 비판적인 여론과 동시에 자유국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성민 의장은 임시 긴급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장성민 의장은 자신이 당대표였음에도 당원 활동에 관해 소홀히 하였다며 당대표를 사직하고 당을 개혁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석규 씨와 관련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입장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벌써 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KRB 뉴스 신현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손성필 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사태 당시 중요 용의자로 지목받은 것입니다. 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성필 대법관이 당시 서버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정지에 처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가운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의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보궐 결과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손성필 대법관을 포함한 2명의 대법관이 직무정지되면서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대파들도 일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8월 15일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 장관이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FRE SCHLEP라는 게임이 8월 15일 개발된 이후 20일 기준 약 9만 7천 명 이상의 방문자를 달성하였고 동접자는 80명 이상까지 달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가 있었지만 처음 취재했던 19일 당시보다 20일 날 반대와 모욕의 소리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모습들이 일부 보이기도 하면서 근거 없는 막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얻기 위함인지 사유에 근거한 비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서버가 처음 만들어진 15일 당일 루이지애나 주 리즈머릴 법무부 장관은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게임 사이트라고 마케팅되는 로블록스가 아동성 착취자들의 온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oblox fails to implement basic safety controls and to protect child users from predators. And it created, curated, and perpetuated an online environment where child sex predators thrive, unite, hunt, and victimize kids. 즉 로블록스가 어린이 사용자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는 사건이 터진 당일 약 124.6달러에서 약 113.7달러로 환화로 약 17만원에서 약 15만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과거보다는 낮은 데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그리고 지속되는 시위와 그 사이 속 충돌까지 로블록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큰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S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대파들도 일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8월 15일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 장관이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S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FRESCHLEP라는 게임이 8월 15일 개발된 이후 20일 기준 약 9만 7천 명 이상의 방문자를 달성하였고 동접자는 80명 이상까지 달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S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가 있었지만 처음 취재했던 19일 당시보다 20일 날 반대와 모욕의 소리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모습들이 일부 보이기도 하면서 근거 없는 막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얻기 위함인지 사유에 근거한 비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서버가 처음 만들어진 15일 당일 루이지애나 주 리즈머릴 법무부 장관은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게임 사이트라고 마케팅되는 로블록스가 아동성 착취자들의 온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oblox fails to implement basic safety controls and to protect child users from predators. And it created, curated, and perpetuated an online environment where child sex predators thrive, unite, hunt, and victimize kids. 즉 로블록스가 어린이 사용자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는 사건이 터진 당일 약 124.6달러에서 약 113.7달러로 환화로 약 17만 원에서 약 15만 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과거보다는 낮은 데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그리고 지속되는 시위와 그 사이 속 충돌까지 로블록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큰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S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대파들도 일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8월 15일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 장관이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S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FRESCHLEP라는 게임이 8월 15일 개발된 이후 20일 기준 약 9만 7천 명 이상의 방문자를 달성하였고 동접자는 80명 이상까지 달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S 유튜버를 풀어달라는 시위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가 있었지만 처음 취재했던 19일 당시보다 20일 날 반대와 모욕의 소리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모습들이 일부 보이기도 하면서 근거 없는 막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얻기 위함인지 사유에 근거한 비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서버가 처음 만들어진 15일 당일 루이지애나 주 리즈머릴 법무부 장관은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게임 사이트라고 마케팅되는 로블록스가 아동성 착취자들의 온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oblox fails to implement basic safety controls and to protect child users from predators. And it created, curated, and perpetuated an online environment where child sex predators thrive, unite, hunt, and victimize kids. 즉 로블록스가 어린이 사용자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는 사건이 터진 당일 약 124.6달러에서 약 113.7달러로 환화로 약 17만 원에서 약 15만 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과거보다는 낮은 데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그리고 지속되는 시위와 그 사이 속 충돌까지 로블록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큰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로블록스는 SCHLEP라는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 유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로블록스는 SCHLEP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통고했습니다. 법무팀으로 추정되는 경고장은 로블록스를 대신하여 로블록스 주식회사가 해당 유튜버의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과 이 글은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귀하의 무단 및 유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중단 통지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동이 로블록스 정책을 위반하고 로블록스의 안전 노력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고 있다며 유저들을 더욱 위협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밴 사유는 아동 학대 시뮬레이션 대화 참여와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청, 사용자에게 플랫폼 외부 즉 디스코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대화를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된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루어지자 로블록스 공식 뉴스룸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들이 잠재적 범죄 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로블록스 내 위반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일부 자경단들과 개인이 유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플랫폼 자체를 감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버 SCHLEP는 트라우마나 불법을 유발하는 소아성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단독적 혹은 단체를 활용하여금 이들을 유인하고 경찰과 협업하는 식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밴을 당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였고 로블록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로블록스는 SCHLEP라는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 유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로블록스는 SCHLEP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통고했습니다. 법무팀으로 추정되는 경고장은 로블록스를 대신하여 로블록스 주식회사가 해당 유튜버의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과 이 글은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귀하의 무단 및 유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중단 통지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동이 로블록스 정책을 위반하고 로블록스의 안전 노력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고 있다며 유저들을 더욱 위협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밴 사유는 아동 학대 시뮬레이션 대화 참여와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청, 사용자에게 플랫폼 외부 즉 디스코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대화를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된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루어지자 로블록스 공식 뉴스룸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들이 잠재적 범죄 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로블록스 내 위반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일부 자경단들과 개인이 유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플랫폼 자체를 감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버 SCHLEP는 트라우마나 불법을 유발하는 소아성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단독적 혹은 단체를 활용하여금 이들을 유인하고 경찰과 협업하는 식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밴을 당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였고 로블록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로블록스는 SCHLEP라는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 유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로블록스는 SCHLEP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통고했습니다. 법무팀으로 추정되는 경고장은 로블록스를 대신하여 로블록스 주식회사가 해당 유튜버의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과 이 글은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귀하의 무단 및 유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중단 통지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동이 로블록스 정책을 위반하고
로블록스의 안전 노력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고 있다며 유저들을 더욱 위협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밴 사유는 아동 학대 시뮬레이션 대화 참여와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청, 사용자에게 플랫폼 외부 즉 디스코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대화를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된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루어지자 로블록스 공식 뉴스룸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들이 잠재적 범죄 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로블록스 내 위반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일부 자경단들과 개인이 유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플랫폼 자체를 감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버 SCHLEP는 트라우마나 불법을 유발하는 소아성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단독적 혹은 단체를 활용하여금 이들을 유인하고 경찰과 협업하는 식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밴을 당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였고 로블록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로블록스는 SCHLEP라는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 유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로블록스는 SCHLEP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통보했습니다. 법무팀으로 추정되는 경고장은 로블록스를 대신하여 로블록스 주식회사가 해당 유튜버의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과 이 글은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귀하의 무단 및 유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중단 통지라고 밝히며 이러한 행동이 로블록스 정책을 위반하고 로블록스의 안전 노력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고 있다며 유저들을 더욱 위협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밴 사유는 아동 학대 시뮬레이션 대화 참여와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청, 사용자에게 플랫폼 외부 즉 디스코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대화를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된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루어지자 로블록스 공식 뉴스룸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들이 잠재적 범죄 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로블록스 내 위반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일부 자경단들과 개인이 유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플랫폼 자체를 감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버 SCHLEP는 트라우마나 불법을 유발하는 소아성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단독적 혹은 단체를 활용하여금 이들을 유인하고 경찰과 협업하는 식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밴을 당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였고 로블록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혜린이었습니다. 투데이 로블록스 소식입니다. 로블록스는 SCHLEP라는 유튜버의 로블록스 계정을 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 유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로블록스는 SCHLEP 국회에서 손성필 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사태 당시 중요 용의자로 지목받은 것입니다. 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성필 대법관이 당시 서버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정지에 처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가운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의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보궐 결과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손성필 대법관을 포함한 2명의 대법관이 직무정지되면서 1명의 대법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1명이 제대로 된 재판과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지에 대한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KRB 뉴스 준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사에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 그것은 다름 아닌 신진호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제보에는 신진호 국무총리가 지난 야당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계엄을 하자는 논의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신진호 국무총리는 자신의 해임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것을 꺼려워하였는지 김시민에게 현재 4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인 상황이니 경찰청장 즉 국무위원의 자격을 주어 부결시켜라는 지시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진호 국무총리가 언급한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3일 이전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올리고 만약에 그분도 임명 못한다. 그러면 그땐 막 나갈까 합니다. 막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냥 장관 임명하겠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땐 행정부 비상이니 계엄은 선포해야죠. 19일 강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꼬집으며 이번에도 임명 못한다면 그때는 막 나가겠다며 행정부 비상이니 계엄을 선포해야죠 라는 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임명의 제보들, 그들 중에는 다름 아닌 김씨, 즉 김시민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22일 당일 제명된 이후 신진호를 향한 폭로가 터지고 직접 제보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제보한 내용들 중에는 김시민으로부터 수집된 제보가 또 다른 익명의 제보로도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김시민이 이 사건의 제보로서 중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남겼습니다. 여러 폭로와 제보가 제기되던 어느 날 신진호가 김시민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는 주장과 한 장의 사진을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실일까? 저희는 김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거 협박해서 사과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자료를 오후에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신진호입니까? 박도원입니까? 그는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24일 사과문을 작성하였던 것 자신이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사실에 반대되는 왜곡의 형태로 제보하였다며 신진호에게 사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보의 중심지였던 그가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수사는 엉키게 되고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서버와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 인원을 배나였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김시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희 방송국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신진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김시민, 강영현, 손성필, 이석환 등이 묶여 있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는 김시민을 향해 자신이 해임안에 가결될 것에 반하여 경찰청장 자리에 앉혀 해임안을 무산시키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영현과 이석환, 손성필은 계엄 논의했던 DM방 자리에 있었으나 이석환 전 국회부의장은 참가만 했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강 대통령은 계엄 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국민 담화 당시 사과합니다. 또한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듯한 뉘앙스도 언급했습니다. 손성필 대법관은 직무정지되며 끝내 27일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헌재는 인용하여 파면됩니다. 그런데 김시민은 제보자로서 여러 의혹들을 제보합니다. 사실상 용의자 선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김시민은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분노와 신진호를 위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고 돌변 자세를 바꾸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내었는데도 저런 반응이라니 라는 언급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끝내 손성필 파면, 대통령은 사과, 손성필과 김시민은 탈주로 사건은 종결되고 더 이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밝혀진 듯 하면서도 찝찝해진 게이트 사건의 결말,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KRB 뉴스 긴급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서버그룹 홀더이자 의원인 김유빈 의원의 조사 끝에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석규 씨가 알고 보니 대선 게이트 중심에 서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김석규를 초대하였던 장성민 의장도 이에 엮이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난 지금 게이트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8월 20일 그룹홀더이자 의원인 김유빈 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대선 게이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석규 씨라고 밝혔으며 긴급 서버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게이트 사건에는 자칭 대우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김석규 씨를 초대하고 또 선거관리 후보자에 임명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성민 의장이었습니다. 장성민 의원을 두고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이다 라는 등의 비판적인 여론과 동시에 자유국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성민 의장은 임시 긴급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장성민 의장은 자신이 당대표였음에도 당원 활동에 관해 소홀히 하였다며 당대표를 사직하고 당을 개혁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석규 씨와 관련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입장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벌써 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KRB 뉴스 신현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손성필 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사태 당시 중요 용의자로 지목받은 것입니다. 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의 게이트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성필 대법관이 당시 서버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정지에 처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가운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의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보궐 결과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손성필 대법관을 포함한 2명의 대법관이 직무정지되면서 1명의 대법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1명이 제대로 된 재판과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지에 대한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KRB 뉴스 준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사에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 그것은 다름 아닌 신진호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제보에는 신진호 국무총리가 지난 야당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계엄을 하자는 논의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신진호 국무총리는 자신의 해임 한 건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것을 꺼려워하였는지 김시민에게 현재 4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인 상황이니 경찰청장 즉 국무위원의 자격을 주어 부결시켜라는 지시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진호 국무총리가 언급한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3일 이전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올리고 만약에 그분도 임명 못한다. 그러면 그땐 막 나갈까 합니다. 막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냥 장관 임명하겠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땐 행정부 이상이니 계엄은 선포해야죠. 19일 강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꼬집으며 이번에도 임명 못한다면 그때는 막 나가겠다며 행정부 비상이니 계엄을 선포해야죠 라는 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익명의 제보들, 그들 중에는 다름 아닌 김씨, 즉 김시민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22일 당일 제명된 이후 신진호를 향한 폭로가 터지고 직접 제보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제보한 내용들 중에는 김시민으로부터 수집된 제보가 또 다른 익명의 제보로도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김시민이 이 사건의 제보로서 중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남겼습니다. 여러 폭로와 제보가 제기되던 어느 날 신진호가 김시민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는 주장과 한 장의 사진을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실일까? 저희는 김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거 협박해서 사과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자료들 오후에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신진호입니까? 박도원입니까? 그는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24일 사과문을 작성하였던 것 자신이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사실에 반대되는 왜곡의 형태로 제보하였다며 신진호에게 사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보의 중심지였던 그가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수사는 엉키게 되고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서버와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 인원을 배나였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김시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희 방송국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신진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김시민, 강영현, 손성필, 이석환 등이 묶여 있습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는 김시민을 향해 자신이 해임안에 가결될 것에 반하여 경찰청장 자리에 앉혀 해임안을 무산시키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영현과 이석환, 손성필은 계엄 논의했던 DM방 자리에 있었으나 이석환 전 국회부의장은 참가만 했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강 대통령은 계엄 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국민 담화 당시 사과합니다. 또한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듯한 뉘앙스도 언급했습니다. 손성필 대법관은 직무정지되며 끝내 27일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헌재는 인용하여 파면됩니다. 그런데 김시민은 제보자로서 여러 의혹들을 제보합니다. 사실상 용의자 선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김시민은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분노와 신진호를 위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고 꾸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내었는데도 저런 반응이라니 라는 언급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끝내 손성필 파면, 대통령은 사과, 손성필과 김시민은 탈주로 사건은 종결되고 더 이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밝혀진 듯 하면서도 게이트 사건의 결말,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KRB 뉴스 긴급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서버그룹 홀더이자 의원인 김유빈 의원의 조사 끝에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석규 씨가 알고 보니 대선 게이트의 중심에 서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김석규를 초대하였던 장성민 의장도 이에 엮이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신진호 전 국무총리 게이트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난 지금 게이트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8월 20일 그룹 홀더이자 의원인 김유빈 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대선 게이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석규 씨라고 밝혔으며 긴급 서버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게이트 사건에는 자칭 대우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김석규 씨를 초대하고 또 선거관리 후보자에 임명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성민 의장이었습니다. 장성민 의원을 두고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이다 라는 등의 비판적인 여론과 동시에 자유국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성민 의장은 임시 긴급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장성민 의장은 자신이 당대표였음에도 당원 활동에 관해 소홀히 하였다며 당대표를 사직하고 당을 개혁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석규 씨와 관련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입장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벌써 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KRB 뉴스 신현석이었습니다.